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예전에 한번 이혼을 했답니다. 어릴 때에는 이혼이라는 힘든 일이 제 인생에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산다는 게 정말 아무도 모를 일 같아요. 그때 전 남편 때문에 속을 태웠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와 남편은 남편의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거래처 아는 사람의 결혼식에 갔을 때 저를 본 남편이 굳이 식사 자리까지 찾아와서 자기소개를 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재우라고 해요. 신랑 쪽 오신 거 맞죠? 아까 인사하는 거 봤거든요. 참 인상이 좋으세요. 청순하시고. 그런 말 많이 듣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 근데 저쪽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저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실례할게요. 첫 만남에도 그 사람은 인상이 어째 좀 느끼하고 제 타입은 아니어서 그렇게 마음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지나치게 빈말을 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의 어디에 꽂혔는지 그렇게 절 소개시켜 달라고 주변에 졸랐다고 하더군요. 여미씨, 그냥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돼? 여미씨 결혼 생각 없는 건 아는데 심재호 씨 친구가 우리한테 인테리어 소개를 많이 시켜줬거든. 한 번만 부탁하자, 응? 이렇게 저한테 사정하신 분은 제가 카페를 열 때 인테리어를 해주셨고 계속해서 저희와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소개팅에 나가게 됐고 그렇게 남편과의 만남을 시작했어요. 사실 만나다 보니 그렇게 이상한 사람 같지도 않았고 워낙 적극적이고 호탕한 성격이라서 너무 들이댄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원시원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남자 사귀는 거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 남자들을 많이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저 돈 잘 벌어보겠다고 일만 하면서 살아서 사람 볼 줄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남자가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결혼 후에도 저를 편하게 해주고 재밌게 살려니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가 않았어요. 결혼 후 알게 된 그의 첫 번째 본 모습은 그 사람이 내기 골프에 미쳐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 날부터 골프 가방을 메고 집을 나가서 이틀도 좋고 사흘도 좋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리조트나 근처 숙소를 잡고서 죽치고 내기를 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공 좀 치겠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 한 달 후 웬 남자가 남편 친구라며 불쑥 제 카페에 나타났을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재수씨. 저 재우 친구인데요. 이 자식이 저한테 골프 내리 져놓고 돈을 안 갚네요. 그때 리조트 쓴 비용도 제가 냈거든요. 일주일째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리조트 비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골프를 졌다고 돈을 안 갚다뇨? 혹시 골프 치는 걸 무슨 내기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아, 모르셨구나. 아, 이거 그 자식이 알면 나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하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어차피 아시게 된 거 저한테 좀 주셔야겠는데요. 그게 다 해서 얼만데요? 450만 원이요. 네? 그렇게나 많이요? 어쩌다 보니 저희도 그렇게 됐는데 이거 갖고 뭐 신고하네 그러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재우도 같이 한 거잖아요.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알바생하고 손님들 눈치도 보여서 얼른 근처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주고는 바로 돌려보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힐 만큼 신경이 쓰였고 그날 밤 늦게 술 한 잔을 걸치고 온 남편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재우씨, 내기 골프 쳤다며? 재우씨 친구라는 사람이 카페까지 찾아와서 재우씨가 돈 안 준다고 나한테 받아갔어. 정말이야? 내기 골프 친 거? 아, 그 자식은 뭘 또 너한테까지 찾아가고 그랬대. 진짜 골 때린 놈이네. 어련히 알아서 안 줄까봐 그러냐? 근데 450만 원씩 그렇게 큰 돈이 걸리면 어떻게 해?
잘못하면 재호씨 큰일 나.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생기긴 무슨 일이 생겨. 그런 일 없어. 그것도 리조트 방값이랑 밥값이랑 이거 저거 다 들어가서 그런 거야. 아니, 그런 돈을 왜 빌려서까지 쓰고 다녀? 리조트 비용 낼 상황이 아니면 그냥 집에 오지. 야, 너 자꾸 찡찡거릴래?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 좀 내다가 그렇게 된 거야. 왜? 그 450만 원 내가 안 돌려줄까봐 그러는 거냐? 진짜 치사하게 구네. 다음 달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큰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거든요. 어제는 소리 질러서 미안해. 근데 신혼 초부터 잔소리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욱했어. 그날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돈도 쓰고 내기 굴프도 했는데 이제는 신경 쓰지 않게 할게. 알았어. 일하고 있는데 재호씨가 돈 안 준다고 돈 달라고 불쑥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니 나도 놀랐으니까. 알았으니까 얼른 출근해. 아침에 사과부터 하고 출근하는 남편을 보고 그래,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때도 있지. 라며 제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 사람 말을 믿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기대를 보기 좋게 저버리고 또 골프채를 메고 토요일 일찍 나가서 월요일 새벽에야 들어왔어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났고 저는 이 사람한테 속았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내기값을 받으러 온 사람이 2번 더 있었고 그것도 다 300만 원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저 저한테 좋은 사람인 척 했다는 생각뿐이었지 더한 걸 속였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연애 때는 시원시원한 사람이라 발이 넓을 거라고는 짐작했어요. 워낙 여기저기 전화도 많이 왔고 문자도 많이 왔거든요. 그래도 저랑 만나는 시간 동안은 통화도 잘 하지 않았고 문자 확인도 저랑 헤어지고 나서 하면 된다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관심을 집중했고 제가 좋다고 하는 건 그게 음식이 됐든 물건이 됐든 다 저한테 사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내기 골프에 미쳐서 정신 팔린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죠. 게다가 이제는 평일에도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회사 일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회사에 무슨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 입으로 그냥 친구들 만나느라 늦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친구들을 그렇게 맨날 만나서 놀아? 재호씨, 혹시 결혼했다고 마음 놓고 나 팽개쳐두는 거야? 남자들 결혼하면 변한다더니 재호씨는 아주 결혼하자마자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도 그동안 결혼 준비하느라 친구들 못 만나서 그 친구들 만나느라 그래. 결혼식 때 왔던 친구들도 인사 못하기도 했고. 좀 봐주라. 앞으로는 일찍 다닐게. 제가 좀 까칠하게 말했더니 남편은 사정이 있었다며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인간은 자기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하루가 지나고 또다시 늦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짜 폭발하고 말았어요. 난 진짜 내 신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남편은 주말마다 나가서 내기 골프 치고 주중에는 친구들 만난다고 맨날 새벽에 들어오고 난 대체 뭐야? 집에서 당신 빨래나 하고 밥이나 챙겨놓고 맨날 기다리기만 하는 게 일이야? 그러다가 당신이 내기값 못 갚는 거 갚아주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재호씨도 생각을 해봐. 해도 너무하잖아. 세상에 이런 신혼이 어디 있냐고. 연미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친구가 좀 많잖아. 걔들이 꼭 나를 봐야겠다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안 만나려고 해도 자꾸 전화를 해대는데 이길 재간이 없다니까. 그런 건 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지. 분명히 재호씨가 앞으로 일찍 들어온다고 했잖아. 그런데 딱 하루 빼고 또 매일 늦는데 그걸 이해해야 돼? 회사 일 때문에 바쁜 사람들도 이러지는 않아. 나는 뭐 다른 사람들 얘기 듣는 귀도 없는 줄 알아? 재호씨, 나랑 왜 결혼한 거야 정말? 알았어, 미안해. 내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잖아. 앞으로는 정말 누가 전화해도 안 만나고 집에 바로 올게. 아, 집에 바로 오긴요. 그 인간은 또 말뿐이었고 이번에 아예 누구 약 올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외박을 해버렸어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밤새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해도 답이 없었어요. 정말 뭔 일이 났나 보다 하고 새벽 5시에
동네 지구대라도 가서 신고를 하려고 현관을 나서는데 그제야 밤새 놀고 술에 쩔은 모습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들어와서 바로 짐을 쌌어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전에 없는 저의 환한 모습에 남편은 놀라서 제 손을 붙잡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여미야, 미안해. 내가 정말 너무 취해서 정신이 나갔었어. 이러지 마. 어딜 가려고 짐을 싸는 거야. 나 그동안 많이 참았고 재호 씨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 근데 이제 더는 못하겠어. 재호 씨는 내 말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없지. 이제 친구들 안 만난다, 안 늦는다 해놓고 바로 외박하는 건 나 엿먹으라는 거지. 저는 작심을 하고 짐을 갖고 나와버렸어요. 친정에 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친한 친구네에 가 있었어요. 남편은 다음 날에도 제가 집에 돌아가지 않자 그제야 전화에 문자에 난리가 났더군요. 그래도 제가 꼼짝하지 않자 친구네 집에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친구한테도 못할 짓이잖아. 남한테 패기치는 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왜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집에 가자. 됐어. 또 말뿐이고 내일부터 당장 안 들어오거나 새벽에 오거나 그럴 거 아니야. 주말마다 내기 굴고 다니느라 정신 없을 거고. 나 진짜 5개월 만에 지긋지긋해졌어. 나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이번엔 정말이야. 진짜 안 그런다니까. 네가 이렇게 집을 나갈 정도로 속상해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럼 각서라도 써. 나 그냥은 못 들어가. 그래, 내가 평일에는 밤에 들어갈게. 그런데 주말에 갑자기 안 나가는 건 나도 좀 힘들어. 거기서 그동안 쌓아놓은 인간관계도 있고 연미 너는 내가 내기 골프가 좋아서 치러 다니는 줄 아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도 도움될 때 있고 밖에서도 다 연줄이 돼서 시작한 거야.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 너도 잘 알지? 내가 한 주 걸러 나갈게. 대신 회식이나 동문 모임이나 경조사 같은 건 갈 수 있게 해줘. 내가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거지. 지금 나한테 한 말은 지킬 수 있지? 그럼 나도 받아들일게. 진짜야. 나도 단단히 각오하고 말하는 거니까 나 한 번만 믿어봐. 이렇게 부탁할게.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단단하게 약속을 받아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말을 전적으로 믿었냐고요?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그래도 저렇게까지 말하니 어느 정도는 지키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존중해주자는 생각으로 돌아온 거였죠.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잘 지켜서 평일에는 늦어도 밤 10시 전에는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격주로 골프를 치러 갔고 전처럼 돈도 많이 걸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나고서야 저는 마음이 좀 놓였고 이제야 생활이 제대로 돌아간다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대학 친구 아이의 돌잔치에 가는 날이 됐어요. 한 달 전부터 친구 아이 돌잔치가 있는데 가야 된다고 미리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자리는 당연히 가도 된다고 했죠. 연미야, 나 간다. 근데 오늘 대학 때 잘 뭉치던 애들끼리 돌잔치 끝나고 같이 모이기로 했거든. 그래서 좀 늦을 수 있어. 한 11시?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 편히 놀다 와.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괜찮아. 가능한 빨리 올게. 나도 내일 출근하려면 피곤하잖아. 저는 잘 다녀오라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을 했어요. 남편이 이제 좀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남편의 약속을 너무 믿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남편이 나가고 저도 카페에 나가려고 서둘러 준비하려는데 남편이 축의금 봉투를 식탁 위에 두고 나갔더라고요. 저는 얼른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주차장에 있으려나 하고 봉투를 들고 불이 나게 내려갔죠. 남편 차가 아직 자리에 있길래 다행이다 싶어 갔더니 차 안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찾는데 저만치 남편이 아파트 단지 뒷문을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왜 차도 두고 저렇게 바쁘게 나가나 싶어서 쫓아갔어요. 남편은 엄청 빠른 걸음걸이로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도로를 지나
길모퉁이를 확 꺾어 돌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부르려다가 갑자기 직감 같은 게 느껴져서 입을 다물고 그 뒤를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웬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들키지 않게 조심하며 두 사람이 걸어가는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공영 주차장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른 차 뒤에 숨어서 두 사람 근처까지 갔어요. 이건 뭐가 있다 싶어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죠. 차에 타기 전에 두 사람은 주변을 휙 보더니 서로 끌어안더라고요. 그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주차장에 차 두고 오면 네 와이프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괜찮아. 친구들이랑 술 먹을 거라 두고 갔다고 하면 돼.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동창 아기 돌? 와, 정말 그 말을 믿어? 자기가 안 믿으면 어쩔 거야. 네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찾지도 않을 거야. 의심해도 못 찾지. 동창이 몇 명이라고 거기서 찾아내. 하여간 그런 머리 하나는 잘 돌아가. 아무튼 난 요즘 전처럼 너 자주 못 보니까 너무 속상해. 네가 분명히 그랬잖아. 순하고 소심한 여자라 네가 뭐래도 아무 말 못할 거라고. 그러게. 저렇게 뻣뻣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에휴, 내기굴 붙이면 그 돈이나 갚을 여자 찾았는데 생각보다 그 카페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완전 똥 밟았어. 적당히 살다가 돈줄도 안 되면 이혼해버려. 안 그래도 그러려고. 그러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서 가버렸어요. 어떻게 집에 돌아와서 카페까지 갔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완전 얼어붙었고 하루 종일 실수만 하다가 결국 알바생들한테 맡기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저는 제가 뭘 보고 들은 건지 다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기억을 더듬자 결혼식 때 남편이 아는 누나라고 하객으로 왔던 여자였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넋을 놓고 한참을 있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추스렸어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 하나로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버텨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밤 11시 20분쯤 들어와서 자기가 너무 늦었다며 오버를 하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등을 보인 채 잠이 든 척했고 남편도 혼자 떠들다가 내가 완전히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자기도 옆에서 자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남편보다 일찍 나와서 카페 오픈 준비를 한 후 알바생에게 부탁을 하고는 바로 심부름센터를 찾았어요. 이혼 증거를 쓸 수 있게 남편 뒤를 캐달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카페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심부름센터를 갔다 온 뒤로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해져서 시간이 갈수록 더 이성적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서 남편 얼굴을 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자기가 안 늦었다고 오만 생색을 다 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 머리털을 다 뜯어놓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싶었지만 그런 감정을 꾹 눌러놓고 그 인간이 쇼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만 봤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심부름센터에 갔더니 거기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 이 두 사람은 사귄 지 굉장히 오래된 사이예요. 제가 두 사람 사이 직원한 남편분 친구 말도 녹음했고요. 이건 사모님과 결혼 후에도 같이 다녔던 호텔들 목록이에요. 이번 주에 회사 점심시간에 만난 사진들 여기 있고요. 남편분 카드 내역까지 제가 싹 뽑았으니까 충분히 증거가 될 겁니다. 심부름센터에서 내민 증거들은 보면 볼수록 정말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그 인간은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였죠. 눈꽃만큼의 애정마저 그 자리에서 전부 사라지더군요. 저는 그 길로 유명한 이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바로 변호사 계약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회사로 온 이혼 소장을 받았다며 흥분해서 카페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날 이미 저는 제 짐을 집에서 다 빼고 아파트까지 부동산에 내놓고 나온 참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라니. 그것도 회사로 보내? 아니,
아닌 밤중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네 뜻대로 뭐 하나 안 해준 거 있어? 집에 일찍 들어오래서 일찍 들어가고 주말에 놀러 가지도 말래서 어디 가지도 않고 집에만 붙어 있잖아. 뭔지 이유나 좀 알자. 아,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다 보여주길 바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너 양심에 손 얹고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고 네가 조금이라도 캥기는 게 있으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어차피 네 치부가 낱낱이 드러날 텐데. 제 말이 심상치 않았는지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퇴근 후에 보자며 얼른 카페를 나가버리더군요. 아마 자기가 뭔가 들켰다는 걸 짐작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인간은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희 카페 건너편에 있는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아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뭘 알고 있는지 자기가 뭘 들킨 건지 아마 속이 타서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저는 느긋하게 일을 다 마치고 그 인간이 카페로 오자마자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손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야, 이거 오해야. 그래, 오해라고. 내가 다 설명할게. 나한테 말할 기회는 주고 이혼이든 했어야지. 변명할 생각하지 마. 너 그 여자랑 무슨 얘기했는지 내가 직접 다 들었어. 뭐? 대학 동창 아이 돌잔치? 그래, 나도 속아 넘어갈 뻔했다. 나 속이고 둘이서 히히덕거리고 아주 좋아 죽던데. 네가 사람을 그렇게 기만하고도 평생 네 뜻대로 살 줄 알았어? 그러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하기 시작하더군요. 헤어질 거야. 헤어지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 정말이야. 난 너랑 결혼했잖아.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진짜 이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라.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게. 제발. 내가 너 좋아하잖아. 아니지. 넌 내 카페에서 나오는 돈을 좋아했지. 내가 돈줄도 안 되면 이혼할 거잖아. 제가 남편이 여자와 했던 대화 내용을 말하자 남편은 그것까지 들었냐며 창백해지더니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처참한 기분이었어요. 저런 인간을 믿고 결혼까지 했다는 것도 너무 속상했고요. 저기, 그건 내가 그 여자 비위 맞추느라 가만히 있었던 거고 난 너랑 헤어질 생각 요만큼도 없어. 정말이야. 야, 심재호. 내가 진짜 이 말까지는 여기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빚 되게 많더라. 내기 골프뿐만 아니고 포커도 치던데 아주 내기에 중독된 인간이었어. 너, 나 아니면 먹고 살 길 없어서 이러는 거잖아. 그 여자하고 둘이 내 등에 빨대 꽂고 빚 갚으면서 생활하려고 그런 거잖아. 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봤을 것 같아? 그제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사람이 싹 변한 것처럼 순식간에 저를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에이씨, 진짜 생각보다 독하네. 하는데 소름도 끼치면서 동시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인간한테 손에 잡히는 대로 뭐든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괜히 제가 책 잡히고 이혼할 때 불리할까봐 꾹 참고 그 인간을 내보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한다는 건 얼마 안 가서 시댁에 알려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쌍으로 몰려와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니,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지. 그걸 갖고 트집을 잡아서 이혼을 하겠다고 해? 넌 여자가 이혼녀 되면 살기 편할 것 같냐? 어디서 그런 못돼먹은 걸 배웠어? 이봐요, 형수. 잘 생각해요. 세상이 이혼녀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요? 형이 원래 인기가 많아서 사람이 잘 따르고 그래요. 그런 거 하나 이해 못해요? 네, 전 이해 못하고요. 세상이 저한테 어떻게 하든 저한테 거짓말하는 남편 빚이나 갚으면서 제 인생 날릴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평생 그러고 사느니 이혼녀 소리 듣는 게 낫죠. 아니,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그딴 소리를 함부로 해? 너 진짜 혼나고 싶니? 시어머니가 적반하장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누군가가 카페에 들어와 두 사람을 향해 화를 냈어요. 그만들 하세요. 정말 저는 못 들어주겠네요. 영업하는 가게 오픈 전부터 찾아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거 영업방해인 건 모르세요? 저희 레스토랑 여기 건너편인데 저희까지 방해를 받아서 안 되겠어요.
경찰 부를까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전에 남편이 앉아서 저를 지켜보던 그 레스토랑 사장이었어요. 그 사장님이 세게 나오자 두 사람은 더 이상 말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더군요. 제가 사장님께 감사하다며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니 사장님은 그런 말 말라며 저를 따뜻하게 위로했어요. 저희가 방해될 게 뭐 있겠어요. 듣자 하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괴롭히길래 그랬던 거예요. 힘내세요. 저도 막장 갔던 전 와이프랑 이런 일 겪어봐서 좀 알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사장님은 그렇게 저를 위로했고 저는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남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어요. 결국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위자료를 주고 제가 갚아준 돈에 더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주는 걸 전부 떠안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남편이 여기저기 이혼 변호사들 찾아다녀 봤는데 소송까지 가면 훨씬 더 불리하다는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나마 그 여자랑 꼽을 쳐 두고 있던 돈 전부를 내놓고 저와 갈라서게 됐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마지막까지 저한테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래, 너 그 돈 갖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천하의 못된 것이 남의 아들 인생 말아먹었어. 내가 김현미 당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거야. 시동생이라던 건 결혼 생활할 때도 저한테 형수 대접 한 번 안 하더니 마지막에는 삿대질까지 하더라고요. 잘못은 자기 아들하고 형이 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인 인성을 보며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하고 이렇게 빨리 인연을 끊게 된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 소란이 있었지만 저는 결국 제가 원하는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과 받아야 할 돈 전부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후 저는 카페를 접고 집에서 쉬면서 지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남편 빚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카페에서 더는 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을 해야 더 처지지 않고 지낼 것 같아서 다른 가게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부동산을 다니는데 마침 저한테 건너편 레스토랑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실은 제가 다른 데로 이전해서 레스토랑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 카페 브런치 메뉴랑 커피들이 확실히 맛있었거든요. 저랑 동업하지 않으실래요?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드릴게요. 동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 사장님이 끈기 있게 저를 설득하고 수익에 대한 설명도 서류를 마련해 와서 자세히 해주고 그 자체를 공증까지 받아 유효한 서류가 되게 해주더라고요.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사장님 모습에 결국 감동됐고 저는 함께 일을 하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은 예전 사장님이 하던 것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에 오전 시간대에는 저희 브런치 메뉴를 하고 점심때부터는 원래 레스토랑 메뉴를 하는 걸로 했죠. 자리도 전에 하던 곳보다 훨씬 좋아서 그런지 이전 단골들뿐 아니라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와서 저희 레스토랑은 갈수록 자리를 잡으며 성장해 갔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와 그 사장님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나 할까요? 서로의 아픔을 잘 알다 보니 상대에게 동정과 연민을 각자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새 이성적인 호감으로 발전하게 된 것 같았어요. 뭐 사랑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딱딱 계산하듯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끌린다는 걸 알고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서 조촐하게 반지를 교환했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재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는 레스토랑에 온 손님을 보고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바로 전 시어머니와 그 시동생이었거든요. 웬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게 딱 봐도 시동생이 여자를 소개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오만 찰난 척 다 하면서 겨우 한다는 게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거냐? 내 아들 돈 뜯어가서 이러고 사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재호가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알기나 하니?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직원을 불러서 주문받고 혹시나 무슨 짓 하면 바로 매니저를 호출하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한바탕 난리를 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식사가 나올 때까지 조용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작당을 하느라 그런 거였어요. 갑자기 홀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매니저가 당황해서 저와 남편을 찾았어요. 저희가 가보니 시어머니가 자기 메인 요리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손에 이상하게 생길 걸 들어 보이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감이 오는 게 있어서 매니저에게 얼른 CCTV 화면 확보해 놓으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매니저가 CCTV를 확인하러 간 사이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제 앞에 서서 아주 당당하게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남의 아들 인생 망쳐놓은 이딴 인간을 직원으로 쓰니까 음식도 이 지경이지. 아니 어떻게 이런 레스토랑 음식에서 벌레가 나와? 야, 이 버러지 꼭 너 같지 않냐? 남들 인생 파탄 내고 돌아다니는 게 꼭 너 닮았잖아. 형수, 아니 이제 형수도 아니지. 김현미 당신 내 형 등쳐먹은 돈 다 어쨌길래 이 꼬라지로 사냐? 남한테 음식이나 내주고 굽신굽신 거리려고 이혼했냐? 그래놓고 음식 하나도 제대로 서빙 못하고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는 거야. 남의 인생 망쳐놓고 너는 잘 될 줄 알았냐? 그때 매니저가 와서 남편 귀에 대고 뭐라고 하자 남편이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두 사람 앞에 나섰어요. 손님, 그 벌레 정말 음식에서 나온 거 맞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하시면 없던 일로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서 나왔지? 그럼 이게 왜 여기 있어?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저희가 CCTV 확인해봤는데 손님이 가방에서 뭘 꺼내서 음식을 떨어뜨리는 게 정확하게 찍혔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솔직히 말씀하면 넘어가 드린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 하셨으니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한테 계속 막말들 하시는데요. 이분 여기 홀 직원 아니고 저랑 공동 경영하는 사장이자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홀 직원은 왜 비하하십니까? 홀에서 일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요? 이거 전부 다 해서 명예훼손에 영업방해까지 다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죠? 매니저, 여기 바로 신고해요. 두 사람은 완전 뜨악한 표정으로 굳어버렸고 여자는 너무 놀라서 그런 둘을 번갈아 보다가 쪽팔려서 못 살겠다며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남편과 저한테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네, 아가씨는 아무 잘못 없을 거예요. 저 남자한테 속았을 뿐이죠. 저처럼 인생 꼬이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나간 다음부터 절대 저 인간들 만나지 마세요. 그렇게 여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두 사람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처지가 되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저희 앞에서 싹싹 빌며 천처를 호소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언젠가 또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남편 역시 그랬죠. 저희는 그대로 고소를 진행했고 두 사람은 벌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 경찰서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데리러 온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그 뻔뻔한 인간도 자기 엄마와 동생이 얼마나 쪽팔린 짓을 했는지 아는 건지 저와 눈을 안 마주치려고 피하는 게 보였어요. 그 일 이후로 전 남편과 그 식구들은 다시는 제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하고 잘 살고 있네요. 지금은 귀여운 아들, 딸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 넘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